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성우입니다. 오늘은 캐딜락 리릭의 시승행사 현장에 와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차량 캐딜락의 첫 번째 전기차인 리릭입니다. 미국 시장에는 좀 출시된 지가 오래되긴 했지만 국내 시장에는 좀 이제야 도입이 됐네요. 주행그룹 내에서도 이 캐딜락 브랜드가 어떻게 전동화로 좀 전환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이기도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캐딜락은 IQ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전동화 모델, 전기차를 이제 선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는 리릭이 가장 먼저 들어왔긴 했지만요. 앞으로는 가장 작은 캐딜락의 전기차인 옵틱도 출시될 예정이고요. 상위 모델을 할 수 있는 에스컬레이드 IQ, 에스컬레이드의 전기차도 지난해 이제 공개가 됐죠. 국내 시장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캐딜락도 전기차, 다양한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리릭은 이제 첫 번째 모델인 만큼 디자인에 있어서는, 기능에 있어서 상당히 좀 독특한 모습을,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디자인부터 기능까지, 주행 성능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차량 외관을 봤을 때 이 하나의 거대한 플레이트처럼 보이는 라디에이터 그릴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기존에 캐딜락이 보여줬던 컨셉카, 에스칼라 컨셉부터 리릭 컨셉카까지 이어져 왔던 디자인 요소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이 야간에는 이 조명으로 밝게 빛나는 부분, 웰컴 라이트 기능도 적용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 안쪽으로 이제 주행 보조 시스템을 위한 센서들이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으니까요. 더 전면부가 깔끔해 보이는 인상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수직 형태의 주간 주행등도 특징이고요. 측면으로 와보면 이제 20인치 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올시즌 타이어인데요. 이 타이어는 리릭 개발에 맞춰서 같이 개발된 타이어라고 합니다. 별도의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전기차를 위한 설계가 되어지는 타이어라는 설명이 있었고요. 차량의 측면으로 와보면 측면 디자인이 굉장히 슬릭한 형태로 되어 있죠. 긴 형태로 SUV의 차량 비율이라기보다는 흡사 크로스오버나 세단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 이런 측면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BMW iX나 아우디 e-tron 같은 모델과의 차별화된 디자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측면에 흐르는 요 캐릭터 라인도, 벨트 라인도 이제 전면부부터 차량의 측면까지 계속 쭉 이어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램프를 보면요, 리어램프가 보통은 요쯤에서 보통 대부분 끝나잖아요. 그것이 사실 C필러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는 리어램프도 이 측면 디자인을 굉장히 멋지게 보여주게 만드는 이런 디자인 요소이고요. 후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리어램프가 이어져 있는 형태로 측면까지 연장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세로 형태의 이 브레이크 등과도 맞물리면서 뒷모습이 오히려 전면부보다 뒷모습이 굉장히 좀 역동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듀얼 모터 타입의 4륜구동 모델입니다. 그래서 E4라는 표시가 이 차량 후면부에 이어져 있고요. 이 위쪽에는 공력 성능을 높여주기 위한 이 스포일러가 마련되어 있고요. 이 루프를 타고 흐른 공기가 이 뒤쪽에서의 와류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통해서 효율성도, 주행거리도 이제 늘려주는 이러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겠죠. 아래쪽은 상당히 좀 깔끔하게 마감된 리어범퍼 형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타고 온 차량은 요 흰색 컬러의 차량이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흰색 컬러가 상당히 좀 마음에 들긴 하는데 다른 색상의 컬러들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그레이 컬러의 차량도 있고요. 한쪽에는 이제 블랙 컬러의 차량도 있습니다. 이 위쪽에는 블랙 컬러의 차량에서 한번 실내 공간도 한번 살펴보죠. 지금 시트 위쪽에 헤드레스트에는 스피커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따가 주행하면서 소리 어떤지 한번 피드백 전해드릴게요. 시트는 비교적 단단하게 몸을 지지해주는 타입입니다. 이 허리를 지지해주는 볼스터도 좀 두드러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허리 쪽을 꽉 잡아준다는 느낌보다는 몸을 그냥 단단하게 아래에서 좀 지지해준다는 느낌이 강한 시트이고요. 한쪽에는 타공이 되어 있는 나파 가죽 시트입니다. 그리고 한쪽에 보면은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쿨링 기능과 함께 열선 기능도 이제 3단계 등만 적용할 수도 있고 아래쪽 허벅지 쪽까지 함께 열선을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이제 별도로 제공되고 있네요. 그리고 안마 기능도 따로 있습니다. 안마는 사실 근데 기능이 그렇게 눈에 띌 만큼 안마가 시원하다 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없었고요. 아래쪽에는 도어를 여는 손잡이 역시 상당히 큰 크기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죠. 시동 버튼은 이쪽에 있고요. 전원을 켜게 되면은 33인치 크기의 대화면의 디스플레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굴곡률이 상당히 좀 큰 편이고요. 운전자가 앉았을 때 이제 운전자를 감싸는 듯한 이러한 디스플레이 형태 때문에 더 디지털한 감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왼쪽 끝에는요, 에너지, 게이지, 보조 시스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기판에 나오는 정보들을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효율성을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승 차량이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그렇게 길진 않은데요. 110km를 주행하면서 효율이 1.8km per kWh가 나왔습니다. 사실 시승차이기 때문에 조금 고속주행도 많아서 효율이 조금 낮은 편이라는 것을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스티어링 휠은 왼쪽에는 주행 보조 시스템, 그리고 오른쪽에는 메뉴 버튼들을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햅틱 반응이 있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물리 버튼의 느낌이 나는 이런 버튼류긴 하지만 아래쪽에 이제 햅틱 반응이 있는 터치 형태입니다. 누를 때 딸깍딸깍 소리가 나는 것도 사용감을 좋게 해주는 부분이고요. 기어 노브가 독특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컬럼 타입의 기어 셀렉터긴 한데 앞으로 당겨서 이제 후진을 할 때는 앞으로 당겨서 올려야 되고 주행할 때는 당겨서 내리는 형태의 뭔가 옛날 수동 형태의 이런 기어 변속 방식을 그대로 또 적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캐딜락 다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티어링 휠 이 왼쪽에는 회생제동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시 이제 회생제동 브레이크 역할까지 하는 독특한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행하면서 사용 피드백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리 버튼들이 상당히 좀 많이 구성되어 있죠. 공조장치 역시 물리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실 이런 것들을 오히려 주행하면서 사용하기에는 좀 더 편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안쪽을 보면요, 지금 사실 국내에 출시된 모델은 따로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해외 출시되는 모델들은 이제 구글 맵을 사용을 해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이 구글 맵을 적용할 수가 아직 없죠. 그래서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통해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충전 모드로 가보게 되면 전기차다운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100% 충전 단계에서 주행거리가 494km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리릭의 제원표상에는 465km 주행이 가능하다는 제원표상의 정보를 볼 수 있었지만 실제로 주행하면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주행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신다면 더 그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고요. 원페달 드라이빙을 지원을 하고 이 설정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끄기, 보통, 강하게 이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원페달 드라이빙과 함께 이 스티어링 휠의 왼쪽에 있던 이 레버를 통해서 회생제동의 강도를 조절하게 되면은 더 효율적으로 배터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레벨에 따른 이러한 주행 가능 거리도 이렇게 미리 표시가 되는 것도 미리 운전자가 주행 가능 거리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될 것 같네요. 이거 상당히 좀 좋은 기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쪽에는 서랍이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눌러서 파업되는 형태인데 안쪽 컬러도 갈색으로 실내와 잘 어울리는 색깔이기도 하고요. 또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형태이고 또 물건 수납하는 공간으로도 아주 깔끔한 형태로 수납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에 캐딜락 플레이트와 함께 C타입의 포트가 마련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상당히 넓은 공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이얼 형태의 이 셀렉트 버튼도 마련되고 있는데요. 지금 위쪽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이 다이얼을 통해서 선택하고 메뉴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이 레버가 사실 터치를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이얼이 필요한가 싶기도 하지만 이러한 다이얼을 통해서 실내의 요 샌드 콘솔 쪽의 디자인을 좀 살리는 요소가 되는 것도 같습니다. 역시나 볼륨 버튼이 이렇게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반가운 부분인 것 같고요. 요 아래쪽에 컵 홀더가 있는데요. 컵 홀더 아래쪽에는 이제 꽂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공간과 함께 C타입 포트가 이 안쪽에도 하나가 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실내 공간을 보면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캐딜락의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아날로그 버튼과 디지털화된 이러한 커브드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함께 좀 보여주면서 사용성도 굉장히 좋은 점, 그리고 고급스러운 소재들이 잘 어우러져 있다는 점이 좀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2열 공간 역시 굉장히 넉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얼티움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이 아래쪽에 이제 배터리가 위치하게 되죠. 하지만 이 얼티움 플랫폼은 공간 활용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배터리 위치를 좀 최적화하고 굉장히 플랫한 이 하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앉게 되면은 사실 아래쪽에 있는 배터리 때문에 이 발이 조금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보다 높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시트 포지션도 편하게 만들어주고요. 살짝 무릎이 뜨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시트 포지션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위쪽에는 파노라믹 글라스, 가운데 좀 바가 지나고 있긴 하지만 개방감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1열과 2열 글라스가 이 차량이 워낙 긴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보셨죠? 그래서 2열도 글라스가 상당히 긴 형태로 되어 있고, 뒤쪽에 보면 작은 크기의 이런 커터 글라스도 마련되어 있어서 이 2열의 개방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2열 시트의 각도 조절인데요. 각도 조절이 뭐 전동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1억이라는 차량의 가격을 생각한다면 그런 점들이 좀 아쉽긴 한데요. 어쨌든 2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위쪽에 있는 레버를 당겨서 2단계로 조절하게 됩니다. 이 각도 조절 단계도 조금 더 촘촘하게 나눠졌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래쪽에 컵홀도 마련되어 있고요. 2열의 헤드레스트는 좀 작은 크기로 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이 위쪽 머리 공간이 좀 좁은 형태다 보니까 이렇게 1열처럼 큰 크기의 헤드레스트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리릭은 2열 공간에 있어서는 1열만큼의 편한 자세를 만들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차량의 스타일이 굉장히 슬릭한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2열의 머리 공간은 또 충분히 확보한 것도 특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캐딜락 리릭의 주행 성능 알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제형표상으로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차량, 그리고 해외 리뷰도 보니까 퍼포먼스 쪽에 있어서는, 그리고 주행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좀 얻고 있더라고요. 국내에는 이번에 출시가 됐지만 해외에서는 벌써 몇 년 전에 출시가 돼서 해외 반응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캐딜락 리릭은 승차감이 정말 좋은 이 차량이다라는 평가가 상당히 좀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시승해봐도 지금처럼 이제 과속 방지턱을 넘는 상황에서도 차량의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게 상당히 차분하게 이제 과속 방지턱을 넘어가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초기에 리릭이 출시될 때는 뭐 서스펜션이 에어라이드 서스펜션이 장착되는 게 아닌가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냥 5링크 서스펜션이 탑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에어 서스펜션 부럽지 않은 이 승차감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캐딜락 리릭의 서스펜션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배터리의 좀 무게를 어느 정도 지탱하기에, 그리고 뭐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차량의 가격이 에어 서스펜션 장착하면 너무나 비싸지기 때문에 좀 이러한 부분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승차감에 있어서 이 5링크 서스펜션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속 구간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리릭은 독특하게도 상당히 여러가지 회생제동 시스템이 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는 아니고 한 가지가 좀 늘긴 했는데요. 바로 이 스티어링 휠 뒤쪽에 있는 레버를 당겨서 회생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흡사 발로 하는 브레이크 페달을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 레버를 통해서 작동하는 것과 동일한데요. 발로 해도 되는데 굳이 이것을 손으로 조작하게 한 것에는 나름의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운전자에게 여러 가지 선택지를 준다는 건데요. 발로 하는 원페달 드라이빙 뿐만 아니라 이 손으로 하는 감속을 통해서 좀 더 강하게 회생제동이 필요한 구간에는 운전자가 사용할 수도 있겠고, 종종 저도 그렇지만 이 원페달 드라이빙을 이용하다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원페달 드라이빙 기능을 끄고 주행할 때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또 다시 설정으로 들어가서 이런 것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티어링 휠 뒤쪽에 있는 레버만 작동시켜서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사용할 때는 브레이크 페달과 좀 헷갈려서, 회생제동과 사용법이 조금 헷갈려서 잠시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도 했지만, 이런 식으로 레버를 당기게 되면은 서서히 작동하게 되고요. 과거에 볼트 EUV에도 이렇게 스티어링 휠 뒤쪽에 레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회생제동의 강도를 온, 오프하는, 끄고 켜는 단순한 기능이었다면, 지금 이 뒤쪽에 있는 기능은 마치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처럼 이 당기는 힘에 따라서 회생제동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확 당기면 가속이 강하게 들어가지만, 천천히 당기면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는 것 같은 회생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면 주행거리를 늘리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일단 페달 자체에 이 눌리는 이 거리 자체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세하게 조절하는 것은 아무래도 뭐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것과 좀 비교할 수가 없는데요. 섬세하게 조절하지 않으면 초반부터 상당히 좀 강한 이 담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울컥하게 됩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좀 더 섬세하게 조절해야 된다는, 그렇지 않게 좀 더 여유 있게 이 뎁스를 가져갔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페달 자체의 깊이가 조금 이 손가락 끝에 딱 닿게 되어 있거든요.
좀 더 누르기 쉽게 좀 가까이 붙인다거나 아니면은 좀 넓은 크기로 이 페달을 만든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있네요. 전장이 5m가 넘는 차량이기 때문에 아마 실내 공간에서의 부족함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주행을 할 때 좀 더 이제 크루징하는 느낌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주행 모드는 투어, 스포츠, 눈길, 빙판길, 마이 모드까지 4가지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포츠 모드와 투어 모드는 뭐 출력의 차이도 발휘되는 응답성 이런 점에 있어서의 차이도 있겠지만 액티브 사운드가 차이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가 액티브 사운드가 좀 강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그 독일 제조사들의 전기차가 보여주는 이 강렬한 액티브 사운드는 아닙니다. 오히려 좀 사운드가 밋밋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스포츠 모드에서도 그렇게 크게 EV 사운드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런 것들이 미국과 유럽 제조사들이 좀 차별화하고 있는 전기차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속을 해봐도요, 사실 수음이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BMW iX 같은 모델이었다면 요란하게 아마 EV 사운드가,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EV 사운드도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요란하게 아마 사운드가 들렸을 것 같은데 미국 캐딜락 GM의 전기차는 그렇진 않네요. 차량의 가격은 1억 600만 원대입니다. 자칫 조금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리릭의 경쟁 모델이 BMW iX나 아니면 아우디 e-tron 같은 차량임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좀 경쟁력 있는 가격이죠. 차량의 공간에서의 여유도 있고요. 전기차로서의 성능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거기다 캐딜락 특유의 퍼포먼스가 강조된 모습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고 깔끔한 주행 성능이 좀 장점이라고, 차별화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주행 특징도 눈여겨볼 부분이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말 이런 스타일의 전기차를 찾아보기 힘들죠. 흡사 세단과 같은 아주 날렵한 스타일의, 하지만 여유로운 내부 공간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 프리미엄 전기차라는 점이 리릭의 가장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토요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도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